그래서 혹시 제 나이쯤에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까요? 심리치료사를? 더 늦기도 아, 싫었죠. 정말요? 마치 나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내가 적어져 가는 느낌이에요. 너무 삶 자체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박사님을 만나서 네. 심리 상담, 심리 치료 네네. 어떤 그런 직업군에 관심이 생겼어요. 아, 네. 이제 제가 이제 연 나이로 35살이 됐어요. 35이에요? 동안이네요, 진짜? 그래서 혹시 제 나이쯤에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까요? 심리 치료사를? 더 늦기도 아, 싫었죠. 정말요? 사실 심리 쪽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하는 것보다 진짜 이게 필요하겠고 내가 정말 삶에 도움이 행복하게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시작하는 분들이 더 요즘에 더 의미 있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어쨌든 어떤 뭐 정말 큰 목적보다는 이제 어떤 내 성적이라든지 어떤 제 막연한 어떤 꿈을 가지고 이제 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내가 내 아이한테 해보니까 내가 좀 더 알았으면 더 나았겠다, 혹은 나란 삶을 봤을 때도 내가 좀 성숙하게 살면 더 행복해지겠다라는 걸 찾기 위해서 나중에 공부하시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근데 국가에서도 그걸 장려하기 때문에 요즘에 30살 이상 때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성인 학습자라고 해가지고 국가 지원도 정말 잘 되어 있어요. 혹시 그러면 이제 심리치료사가 되려면 대학교나 대학원 네. 그리고 자격증 이런 것들이 필수인가요? 필수예요. 완전 필수예요. 완전 필수라고 보셔야 돼요. 이게 어쨌든 누군가를 가르치는 거라서 그런 거죠. 사실 이제 두 가지 접근법은 있어요. 공식적인 어떤 자격이 아니라 어떤 협회에서 나온 자격증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뭐 한 학기 정도만 배우면 충분하게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는 이런 과정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남들을 치료한다, 이건 절대 불가능하고, 이건 그냥 내가 스스로 나를 한번 공부해보고 인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과정들은 평생교육원 과정에 있어요. 그런 과정들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겠죠. 근데 실제로 내가 필드에서 사람을 정말 치료를 해야 되겠다, 상담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사실은 정규 과정을 가야죠. 몇 년 정도가 걸려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석사를 해야지 좀 그나마 네.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좀 된다. 상담 심리 쪽에 진짜 어렵고 돈을 많이 못 버는 직업,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만 내가 좀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할 정도면 그 정도는 괜찮은데, 남들 정말 상담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이제 그렇게 열심히 내가 공부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이론으로 다 사람을 담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필드에서 이제 상담하게 되면은 엄청 이럴 때 어떻게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투자가 많아요. 다시 또 공부하고 다시 또 이제 이런 학회 교육 듣고 교수님께 슈퍼비전 받고 자기 분석 받고 이런 돈들이 사실 이제 은근히 많이 나가는 거죠. 근데 치료사를 하려면 물론 당연히 이제 자격증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삶이 풍성해지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네. 시중에 나와 있는 심리학 관련된 책을 읽어도 충분하지 않나요? 그 정도 충분하죠. 그런 책들과 그런 어떤 학교에서 배우는 것에 네. 막 차이가 있을까요? 어찌됐든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책 이론 가지고는 내가 오해해서 해석을 한다거나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 전문가들도 이미 필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슈퍼비전을 받아요. 나보다 더 제 교수님이나 많은 분들한테 내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학교에 공부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의 해석을 교수님들이 정확하게 해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어떤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확실하게 피드백을 잘 주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말 있잖아요. 가장 무서운 사람은 책 한 권 읽고 전문가가 된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거랑 좀 비슷할 수 있죠. 혹시 그러면 교수님은 이 직업을 택하고 네. 가장 보람찼던 순간이 기억 남는 순간이 있으실까요? 엄청 많죠. 사실은 이제 크게는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상담했던 아이가 정말 변화가 됐을 때 이야기겠죠. 어쨌든 심리 상담하는 사람들의 어떤 것들은 한 사람 인생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말 그 변화가 된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떤 기쁨보다 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이제 보람점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역시나 강의를 할 때 저는 이제 너무나 만족감이 큰 것 같아요. 강의를 해가지고 어쨌든 제가 1대1로 상담하는 사람들은 제가 한 명밖에 영향을 못 준단 말이에요. 한 명밖에. 근데 어떤 강의를 하게 되면 한 번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어떤 교육을 이제 해서 저의 똑같은 어떤 그런 가치관이라는 걸 심어줄 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만족감.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게 저희 센터에서 직원 교육을 엄청 시켜요. 아직도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씩 컨퍼런스를 제가 참여해가지고 이끌어가고 하는 이유는 뭐 제가 꼭 잘나서가 아니라 저랑 똑같은 어떤 아이를 정말 생각을 하고 아이를 정말 이끌어야 되는 그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 많이
많이 만들어놔야지 제2의 저라는 사람들 많이 많을 거 아니에요. 더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런 게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그냥 제 삶이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는 내 아이랑 관계. 내가 만약 이쪽을 공부하지 않았으면 내 아이한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을까. 워낙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 봐보면은 말 한마디만 좀 이렇게 잘했었으면 아이랑 이렇게까지 안 됐었을 건데 하는 그런 케이스를 많이 보는데, 저는 그것을 조금 더 이제 하고 하니까 그런 문제점 없을 거 아니에요. 혹시나 뭐 부부관계도 똑같겠죠. 조금 더 내가 말을 좀 날 서지 않고 정말 서로 이제 바꿔 긍정적인 방향으로 될 수 있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 자체는 너무 삶 자체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혹시 가장 힘들었던 순간? 힘들었던 순간 같은 경우에는 나의 한계점을 느꼈을 때죠. 왜냐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거의 30개가 넘어가요. 아직까지도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지금 저 어떤 또 교육 받다길래 이거 들어야지 날짜가 나의 강의 날짜 맞을까 이렇게 계속 확인해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이 대상자를 상담을 하겠어요. 내가 알고 있어야지 이 대상자를 상담을 하고, 분명히 수많은 방법 중에 내가 많은 걸 알고 있어야지 이 사람한테 맞는 방법을 찾을 것인데, 그래서 이제 제일 좌절된 것은 내가 나의 한계점 을 느낄 때가 제일 좌절되죠. 내가 모르는 걸 느꼈을 때, 그리고 내가 어떤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도 상대방의 어떤 변화가 많이 안 느껴졌을 때 상당히 많은 큰 좌절이 되겠죠. 공부하시는 시간도 길었고 지금까지도 공부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점이 보인다는 게 저는 조금, 당연히 어떤 직업이든 한계란 끝이 없긴 하겠지만 네. 그렇게까지 해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한계점이 보일 때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게 좀 되게 좀 슬프다? 그쵸. 네. 왜냐면은 계속 시대는 바뀌어가고 있고요. 새로운 종류의 어려운 사람들이 계속 더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게, 시대에 맞춰가지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 자체가 엄청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흔히 말하는 히키코모리라고 하죠. 방구석 이제 있는 사람들이 우리 정말 한 10년 전 전혀 그런 단어 자체도 없었고 그런 사람들 별로 사실은 없었단 말이에요. 정말 많은 이제 문제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혹시 그러면 지금 이제 자제분들이 네. 아빠와 똑같은 직업을 갖겠다라고 말을 한다면 응원해 주실 수 당연히 있나요? 응원하죠. 어쨌든 제가 이쪽 길로 왔던 것 중에 모든 학생들한테 똑같이 말하자면 멘토를 잡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내 자녀에게 내가 멘토가 될 수가 있고, 많은 경험을 통해 가지고 어떤 길에 마땅한지 그나마 조금 더 최소한의 어떤 그런 실패를 이제 안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최적화된 길을 조금 더 안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응원할 것 같아요. 물론 정말 이게 적성이 맞아야 될 것이고 그렇죠. 아이님이 맞아야 되겠지만. 혹시 교수님의 길에서도 직업적으로 이건 정말 좀 견디기 힘든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자녀가 이 힘듦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삶을 바라보는 태도 자체가 어쨌든 힘듦이나 고생은 나를 더 성장시켜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단계라고 생각을 하지, 이거 자체에 집중을 저는 잘 하지 않는 편이다 보니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자질은 중요하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상담사에 필요한 자질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 대한 어떤 결국 이제 정말 관심 이기적이죠. 네, 이게 좀 더 많아야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거기에 필요한 노력이라면 이제 끊임없이 거기에 따른 이제 답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정말 사람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은 노력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정말 선무당이 사람 잔다라고 해가지고 자기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만 이제 사람을 이제 판단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건 위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자질 같은 경우에는 노력이 같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이제 심리치료사라든지 상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네. 이거 한마디는 꼭 하고 싶다. 일단은 이쪽 공부를 하게 되면 내 삶이 행복해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공부라는 게 끊임없이 이론적인 걸 가지고 나를 대입을 해요. 맞아, 나 어렸을 때 엄마가 이렇게 말해줬었지. 맞아, 내가 이렇게 행동한 게 이 원인이 여기 있었었구나. 내가 왜 화가 났을지,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지, 이런 것들을 내가 파악을 하다 보니까 마치 나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내가 적어져 가는 느낌이에요. 그럼 내가 더 내 자신을 컨트롤하기 편할 거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